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9.1%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실제로 13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100bp 인상을 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 생각보다는 칙칙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높은 CPI에도 불구하고 또 2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굳건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CPI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하루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루의 변동폭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좀 지치게 하거나 혹은 뭐 이게 반등인가 혹은 뭐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것들이 아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당분간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마음속에 이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좀 인정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두신다라면은 다음에 또 뭐 금리 인상 포인트가 갑자기 뭐 75bp, 뭐 100bp, 뭐 125bp까지는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면은 당연히 이뤄져야 될 내용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탈 케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준비된 자만이 혹은 알고 있는 자만이 많은 내용을 아는 자만이 좀 더 많이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저희 투더 골드문과 같이 좀 알아가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CPI 발표 직후에 장기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누구나 다 떨어질 거라고 예측보다 좀 CPI 지수가 높게 나올 거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떨어질 만한 그렇게 뭐 악재는 아니었다. 그냥 우리가 이미 미리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반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CPI 지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락하겠네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물 시장에서 아마 숏 포지션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을 텐데 그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한 지금 반등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뭐 이렇게 안정된 시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공략 잡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기 조금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래도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저와 함께 화면 보시죠. 네, 미국 금융조사청이 CBDC 금융 안정성 개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CBDC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는 미국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코인한순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가요? 네. 일단 뭐 CBDC 같은 경우는 미국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사실 원래 CBDC 자체가 미국도 받아들일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생각이 있었기도 했지만 다만 CBDC의 문제점이 뭐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당장 현재 이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CBDC를 뭐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지금 경제의 흐름 자체가 이 순환 자체가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그리고 개발하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긍정적이지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내용들은 아니다. 아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차후에 다시 나누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규제기관이 고객들의 자금 출금을 중단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결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코인 한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유럽 뭐 여러 국가에서는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희한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만 좀 거절을 하면서 계속 반려를 하면서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만 좀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현물 ETF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업들이 정말 타당한 이유 없이 뭐 분명한 이유 없이 이렇게 계속 거절함에 따라 계속 뭐 소송을 간다, 너희 이제 뭐 법적 분쟁까지 가겠다,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자체를 지금 좀 많이 부정적으로 어느 정도 반반 시선인 것 같아요. 이제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좋게 보는 시선 반과, 그다음에 이전에 현재 금융, 기존 전통 금융들이 혹시나 훼손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반으로 나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반이 너무나 좀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좀 채택이 되려면 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현재 올해만 해도 벌써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4-5차례 이상의 이제 반려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은 기간, 지금 이제 7월인데 5달 동안 이 관련 현물 ETF가 또 승인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5달 동안 좀 더 준비를 해서 내년쯤에는 좀 채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제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100bp 포인트를 올린다는 소식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0.5%포인트 사상 첫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작은 포인트 아닐지, 미국이랑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 한수님? 일단 아무래도 이제 한국도 좀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뭐 저희가 대차 제조표 축소를 하거나 막 그런 내용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뭐 미국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0.5라는 포인트 자체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느낄 것 같아요. 이제는 항상 저희는 이제 미국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 현실에서도 많은 금리 인상에 의해서 좀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지고 투자 심리 위축이나 그다음 뭐 코인뿐만이 아니죠, 뭐 주식, 뭐 부동산 등등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 부분들이 좀 더 지속이 될 것이고, 근데 차라리 금리 포인트 빨리 인상을 해서 우리가 이걸 꼭 잡아야 하는 물가 지수라면 빨리 잡는 게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과 같이 코인 소식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시장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6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9%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 한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CPI가 나왔죠. CPI가 네. 나왔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일단 근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뭐 CPI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전년 대비 9.1이 나왔고, 시장이 예측하는 건 8.8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포인트가 8.6이었는데 8.6 나오고서도 이제 시장이 좀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좀 이어진다라면 한 8.8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8.8이 웬 말이냐, 9.1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도 좀 위안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그걸 제가 이제 근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나 식료품 이런 부분, 식량 부분 관련해서는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파악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6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 전망치
5.7이었는데 5.9가 나왔어요. 그만큼 뭐 다른 부분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에너지와 식량을 좀 빼고 식량이 너무나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둔화가 조금 이어진다라면 나머지가 좀 좋아질 수 있다. 그 두 개를 빼고 나서도 점점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에너지나 식량 가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기된 이 시장의 악재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얼마나 잡히고 있냐,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냐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많이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면 작년부터 디셈버, 뭐 제뉴어리, 페브리, 마치, 에이프릴, 메이, 준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보이시는 수도 있는데 자 여기 펜이 지금 좀 나와 있지 않네요. 펜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4, 뭐 11.2, 7.5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가 많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만 뺀다라고 하면은 다른 수치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나 낮아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자체는 높아 보이겠지만 이 거시적인 내용들 때문에 오른 내용들은 좀 그래도 오른 내용들 빼고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금리 인상으로서 조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한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CPI 지수 발표가 나오고 또 7월에 금리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있는데 사실상 75bp가 90% 이상이라는 말이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걸 보고서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 유일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어제 CPI 지수가 또 예측치보다 0.3% 높게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뭐 시장이 뭐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뭐 급락할 만한 그건 아니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옴으로써 그 다음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때 이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풀어놨던 돈을 빠르게 이제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죽어지면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미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왔어요. 약 73% 정도, 70% 이상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려면은 누군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등등 코인들을 이제 거래소로 입금을 시켜서 이제 시장에 내던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거래소 이제 보유량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계속 지금도 그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비트코인이 하락이 하려면 누군가 비트코인을 이제 시장에 좀 내던져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의 또 환율,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나라도 같이 이제 금리를 같이 올리고 있어요. 같이 올리지 않으려면은 이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달러 환율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달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몰릴 거라 생각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랑 1대1 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거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표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USDT 대표적인 테더랑 USDC가 최근에 좀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의 뜻은 그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다른 코인들을 지금 사고 있다. 네, 어떤 코인을 지금 사고 있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에 뭐 알트 코인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살짝 올라와 있고 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이더리움 도미넌스다. 지금 최근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군가 이더리움 개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저점에서 사고 다시 좀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팔고 밑에 내려서 다시 줍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더리움 개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조금씩 이더리움을 많이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났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좀 불안하네. 금리 인상 이러다가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누구나 다 하는 생각,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두가 아는 악재는 제가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걸 0.75%라는지 1% 추후에 모두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 안 하고 이미 선반영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다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 향후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코인한수님께서는 경제 전망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이 경제 성장 전망 관련해서도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간단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내놓는 이제 향후 경제 전망 혹은 현재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12개의 관할 지역의 현재 경제 여건을 평가하는 베이지북을 좀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경제 전망이 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베이지북이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몇 개의 이 지역에서 이 고용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좀 예전에는 없었던 혹은 저희가 이제 좋은 내용을 뭐 그린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옐로우, 그다음에 완전 나쁜 부분을 레드라고 치면은 그전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부분이 한 뭐 2개, 3개 정도 체크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면서 그 옐로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났고요. 근데 그 늘어남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나쁨과 좋음이 또 공존하기도 하거든요. 그 공존하는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의 임의 소득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재고나 그다음에 유통 문제가 좀 제기가 된다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 자체는 좋아졌거든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나 그다음 페드 입장에서 현재 이 금리 인상을 올리기 위해 상상 입에 닳도록 맨날 시작하는 우리 고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경기 침체 안 간다. 우리 고용이 이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내용들 무조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현실의 이 베이지북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인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특정 영역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용률이 다만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 외에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공급망이랑 그다음에 유통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재고 이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갑자기 없었는데 몇 개 이제 옐로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식량이나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특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 베이지북에 나타난 게 옐로우를 좀 늘리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자체는 이전 보고서와는 좀 유사하나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 안정적이고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늘었지만 향후 있을 이 시간들 좀 소요가 된다라면은 이 부정적인 내용들은 다소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 든든한 우리가 밑받침 될 수 있는 고용 지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또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유일 전문가님? 네, 최근에 장기 홀더들은 많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1년 이상 좀 1년 이상 뭐 그렇게 장기는 아니죠. 한 1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 이제 지갑에서 좀 많이 지금 파르고 이제 팔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때와 같은 행동이 전에 2021년 초창기에 좀 있었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그때 상승장이 오기 전에 그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 자꾸 비트코인을 던질 때는 당연히 누군가는 좀 받아먹고 있겠죠. 누군가 팔 때는 누군가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모습에서 지금 못 버티고 좀 내던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년 이상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장기는 아니고 좀 장기, 정말 마이클 셀러 같이 엄청나게 장기 홀더가 아니고 뭐 다른
개인 투자자지만 좀 오래 들고 있었던 그런 투자자들이 조금씩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또한 이어서 지금 채굴 업자들도 조금씩 비트코인을 좀 던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채굴기도 굉장히 비싸고 그 업장 차림들도 뭐 전기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 비용에 비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채굴했던 비트코인들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또한 계속 누군가는 받아먹고 있다. 아무래도 좀 여유 자금이 있는 고래들이나 좀 기업들 중에서 누군가 계속 받아먹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비트코인과 뭐 모든 코인들은 누군가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매집을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추후 매집이 다 맞춰지면은 그때 큰 상승장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도 같이 내가 가진 코인들 지금 마이너스 막 70% 80% 같이 그냥 던질란다. 이제 코인 안 볼란다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기다리면서 지금 뭐 여유 자금이 조금씩 생기시면은 조금씩 매집을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조금 급하게 100bp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한순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일단 캐나다 네. 중앙은행이 이제 100bp 인상을 좀 진행을 했어요. 보통 이 100bp를 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올린 게 23년 만에 또 처음 있는 이 100bp 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98년도에 처음 이제 100bp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처음인데 선진국인 이제 G7의 가운데 금융 긴축을 통해서 100bp를 올리는 첫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G7이라고 하면은 아마 선진국 중에 많은 대국들이 포함이 되죠. 그 대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도 이렇게 100bp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시 미국도 이 100bp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좀 열렸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그냥 적당히 괜찮게 나왔으면 아마 75bp로 거의 보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아래인 50bp의 가능성도 좀 나왔을 텐데 이제 50bp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75bp의 포인트도 또 떨어지면서 100bp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CME 패드워치를 매일 측정을 하죠. 그래서 7월 기준금리가 100bp 인상 확률이 78%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75bp가 거의 한 94%, 혹은 이제 낮아졌을 때는 한 80%까지 떨어지면서, 이거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시장 잘 흘러가는데, 이러면서, 좀, 이제 50bp에 대한 이 가능성을 좀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50bp는 완전히 뭐 거의 0으로 가까워졌고 다시 이제 75bp가 94% 갔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오늘 나온 거죠. 이 100bp가 78%까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중들의 심리는 이제 7월 말에 있을 이 FOMC에서 100b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좀 마음 먹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맞게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100bp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75bp 한 달 만에 솔직히 말하면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75bp가 안 나왔기, 75bp 가지고 한 달 만에 효과를 안 끌어냈으니까 지금 100bp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 같은데 사실 100bp라는 걸 뒀을 때 과연 경제가 조금 괜찮을까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 75bp 한 달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아요. 한 2달, 3달 이 부분들이 좀 연장이 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우리가 이렇게 올린 만큼 이제 시간이 들여서 효과가 있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한 달 만에 75bp 갖고 택도 없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는 그냥 100bp, 125bp, 150bp 뭐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한 달 만에 효과를 내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냥 완전
세게 때려 맞고 그냥 우리 그냥 넉다운 돼 있다가 오늘 이제 자연 치유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면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진짜 나중에 찐 상승이 왔을 때 내가 이러려고 잘 버티고 잘 기다리고 잘 공부하고 잘 있었구나라는 보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희와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금리 현상 때문에 조금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약세에 대해서는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이 약세장인 건 맞아요. 모든 알트코인들도 지금 비트코인이 뭐 최근에 며칠 전에 뭐 3일 연속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알트코인도 뭐 지지부진하죠. 잠깐 뭐 올렸다가 쑥 빼고 뭐 이런 세력들의 설거지 같은 이런 모습만 보여지지 뭐 그렇게 꾸준히 오르는 뭐 코인들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막 투심도 많이 죽어 있고 왜냐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점에 많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힘도 없고 여유 자금도 없고 뭐 금리는 올라가지 뭐 대출금에서 계속 이자는 빠져나가지만 계속 좀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제 유입이 오려면은 어느 순간 뭔가 좀 이 지금 경기 침체를 뭔가 뒤집을 만한 좋은 재료, 호재거리가 한 방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 그 호재거리는 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현물 ETF죠. 현물 ETF밖에 없습니다. 그 호재거리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을 좀 한 번에 좀 뒤집는 좀 역사적인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좀 막 시장에 올라갔을 때 누구 막 돈 벌었네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면은 새롭게 막 코인 안 하던 사람들도 나도 코인 한번 해볼까? 나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막 부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럴 만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한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금 단타적으로 이제 접근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고 기존에 물려있던 코인들은 계속 홀딩하시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비트코인 약세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동향 좀 코인한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뭐 비트코인 동향 뭐 솔직히 말하면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일단은 계속 바닥에서 좀 떨어지는 이후에 이 바닥을 또 다지고 있는데 근데 이 보시면 비트코인 자체는 현재 뭐 19,000, 뭐 21,00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이 모멘텀, 그다음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멈춰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좋은 내용이 있을 때는 갑자기 뭐 21,000까지 갔다가 우리에게 이 저항 라인을 뚫으러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기다려줬는 또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다음날 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떨어지면서 결국엔 다시 또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 근데 그 또 바닥이 또 약간 우리가 아는 바닥까지 또 내려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내려가거나 그렇진 않고 뭐 19,000 이 부분에서 또 지지를 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 사이 안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정말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위로든 아래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제기된 내용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썰전의 주제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일 전문가님께서 계단식 상승과 계단식 하락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일단 뭐 계단식 상승과 계단식 하락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사이사이에 뭐 다른 단타 치는 법, 뭐 단타 할 때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단타 시에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이렇게 보기로 쭉 가지고 왔는데 네, 먼저 이 코인한스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단타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은 이 5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거래량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 네, 맞습니다. 네, 단타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거래량이다. 거래량에 먼저 받쳐주지 않으면은, 거래량이 가장 받쳐주지 않으면은 단타를 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만히 횡보하고 있고 가만히 움직이지 캔들이 생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단타를 친다? 이거 굉장히 웃긴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칠 때는 이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한다. 이 거래량이 활발한 코인판에서 이제 코인 시장에서 활발한 시기가 있어요. 어느 시기냐면 아침 9시에 이제 장이 새롭게 리셋이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는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스캘핑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에 그 전에 미리 일어나셔서 이 코인 시장을 한번 흐름을 읽어보시고 한번 이 거래량이 좀 넘쳐 흐르는 것들을 한번 위주로 단타를 한번 쳐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뭐 캔들, 호가창, 보조지표, 뭐 이평선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뭐 안 중요하냐? 뭐 아니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고 그리고 나서 뭐 캔들 거래량과 캔들 보고 그리고 뭐 보조지표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죠. 뭐 호가창 보고 이평선도 보고 다 중요합니다. 제가 단타 칠 때 이렇게 보는 것들 5가지를 오늘 이렇게 정리해 온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 그리고 나서 캔들 그리고 뭐 보조지표, 호가창, 이평선 이렇게 보면서 단타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단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무료 방송 할 때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저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강의 계단식 상승과 계단식 하락. 이게 뭐 보통 계단식 상승이 언제 나오냐? 이거 뭐 보통 상승장 여러 며칠 동안 계속 상승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꾸준하게 막 일직선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작년에 상승장 때 이랬죠. 좀 오르다가 횡보하다가 오르다가 횡보하다가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계단식 하락 우리가 이번에 하락할 때도 좀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쭉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쭉 떨어지는 경우는 하락장이다, 상승장이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봉에서도 나타나지만 뭐 4시간봉, 1시간봉, 뭐 15분봉에서도 나타나니까 유용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실전 차트 이제 계단식 상승 이제 차트인데 이것도 약간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쭉 중간에 뭐 약간 뭐 횡보하는 느낌이 있다가 뭐 살짝 뭐 또 빠지는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상승이 나와요. 상승이 나오고 뭐지? 보다가 더 상승하려나 역시 빠지죠. 빠지다가 역시 빠지네. 오른 만큼 빠졌네라고 하다가 계속 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고 나서 캔들이 또 음봉이 나오고 그대로 상승이 나오고 또 횡보하고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상승 후에 횡보, 상승 후에 횡보, 상승 후에 또 횡보하고 또 상승이 계속 이렇게 연달아 나와요. 그럴 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 타점, 매매 타점을 좀 잡기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런 자리에서는 이게 좀 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고 나서 좀 더 정확한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이제 저항 자리 밑에 옆에 만약에 저항대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좀 많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느 정도 밑에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고 계속 올라간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계단식 상승에서는 이렇게 요런 자리를 좀 노려봐야겠다.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장대 양봉이 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승 후에 조정 캔들 모양 이게 조정이 왔을 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려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노려볼 때 어떻게 노리냐? 여기 보면은 이 캔들 횡보를 할 때 캔들이 좀 기가 막히게 좀 이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보면은
저항선 여기 캔들 마감된 부분이 이렇게 좀 일정하게 캔들이 좀 저항선 부분, 이 저항 맞은 부분이 일정하게 좀 똑같다. 제가 선을 잘 못 그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일정이 똑같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항선인 거예요. 단기적인 저항선이다. 그리고 캔들 마감된 부분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도 뭐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조그맣게 캔들이 마감된 부분으로서 지지선을 작용하고 여기 부분에서 공략을 하고 추후에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선을 돌파했으니까 여기는 다시 지지 라인으로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략을 한다면은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계속 들어가서 여기 수익 보고 여기 들어가서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계속 이렇게 단타를 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잘 매수를 했다면 쭉 홀딩해서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매물 때 뭐 지지 저항이 어딘지도 모르고 천장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히 유추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감히 옆에 과거의 지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단타 치고 빠지기 식으로 계속 치고 빠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차트인데 이것도 뭐 비슷한 파트인데 이건 좀 다르죠. 이건 좀 쪼개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약간 애매한 차트인데 이것도 계단식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데 우리가 또 어디서 공략을 하냐. 이렇게 상승 옆으로 대각선으로 상승할 때 제가 매매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흐름에서 올라갈 때는 좀 빠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 보자면 이때는 다 건너뛰고 이때 급상승하고 나서 다시 급하락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노려보겠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횡보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상승이 나왔죠. 여기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계단식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음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겠는데 이럴 때는 좀 매매 타점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었는데 거기를 뚫고 올랐는데 마침 여기 매물 때 횡보하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를 안착했을 때 그럼 나는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할 테니까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 여기서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 또 먹고 이거 좀 코인 느낌이 좋은데 불장인가 상승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횡보할 때 우리는 한번 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고 근데 물론 이 캔들과 이 거래량만 보고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밑에 뭐 RSI라든지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고 이 보조지표 등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략적으로 크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공략하고 이렇게 계단식 차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고 가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트인다면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모양이죠. 이런 애매한 모양 차트는 사실 저는 이게 매매를 선호하진 않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흐를 때는 사실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역추세 매매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이 기술적 반등을 먹는 매매 스타일인데 이 차트를 보면은 좀 캔들 모양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애매하게 이제 흘러가면서 애매하게 흘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고점과 저점을 계속 올리고 막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매매를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차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차트, 이런 좀 대각선은 애매하게 캔들 윗꼬리 아랫꼬리도 엄청 많고 막 거래량도 딱히 뭐가 없어요. 막 그렇게 뭐 하나 올랐다는 그런 거래량 느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좀 매매를 피하시는 게 계단식 막 여러분들 막 유유 전문가가 이거 계단식 상승인데 이거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일 때는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이건 좀 확실하죠. 이건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아까 차트의 4시간 봉인데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의 차트인데 여기서는 좀 공략하기가 쉽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할 부분이 많아요. 여기 들어 여기 첫 번째 부분 여기 같은 부분도 있겠고 이렇게 쭉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빠지고 여기서 좀 애매해요. 여기서는 좀 오른 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자리고 그리고 여기 또 카운팅을 한다면 여기서 올라와서 다시 되돌리는 여기 부분 여기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여기서 익절을 하면 되고 여기서 지켜보다가 여기 요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여기 다시
빠졌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도 분명히 코인이 이게 차트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차트를 보면은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쪼개서 보면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회를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이제 매매를 하냐, 어디서 매수를 하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하나요? 올라갔을 때 막 이렇게 올라간다. 며칠째 계속 올라가네. 4시간 봉에서 보니까 계속 올라가. 여러분들도 여기서 매수하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물렸네. 아이고 물렸네. 그러죠. 그리고 내가 파니까 내가 손절 쳐야지. 손절 치고 파니까 그리고 나서 막 올라가요. 내가 파니까 또 올라가네. 이러면서 막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 올라가고 나서 조정 주고 빠질 때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빠질 때 조정 줄 때를 잘 공략하면은 본전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반대로 계단식 하락 패턴입니다. 계단식 하락. 이번에 비트코인이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쭉쭉 빠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락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락할 때는 하락할 때는 뭐 돈을 못 벌겠지, 수익을 못 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하락할 때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것도 일봉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도 4시간 봉, 1시간 봉을 쪼개서 보면은 이 밑꼬리 라인 있잖아요. 밑꼬리 라인. 1시간 봉을 쪼개서 보면은 이렇게 밑꼬리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 같은 걸 줘요. 이런 밑꼬리 라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차트를 보고 있었다면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이 밑꼬리 라인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 이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겠다. 이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짧게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포인트적으로 잘 접근을 했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다. 이런 구간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이런 구간 분명히 반등이 주는 구간이 있어요. 물론 상승할 때도 계속 이렇게 조정 주는 구간이 있고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지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또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 횡보할 때는 뭐 반등 중에 들어갈 만 하지만 하락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되돌릴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되돌릴 때 들어가고 좀 더 거기부터 좀 빠질 때 지지 라인과 이제 RSI를 좀 보조 지표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기술적 반등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돈을 못 번다, 수익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차트인데 여기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때도 좀 심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밑꼬리 라인이 굉장히 긴데 이때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때는 12월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폭락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밑꼬리 라인에서 강한 그때 같은 차트는 보면은 절대 들어갈 수 있는 차트는 아니에요. 사실 그때 굉장히 몇 초 만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차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라인은 솔직히 말해서 잡을 수가 없는 라인이고 웬만한 강신장이 아니면은 잡을 수가 없는 라인이었고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은 이 밑꼬리 라인 달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이 하락했을 때 이 밑꼬리 라인이 계속 하나, 둘, 셋 밑꼬리 라인이 이렇게 3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강한 누군가가 받아먹고 있다,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누군가 가서 받아먹고 있다라고 신호를 이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락장에서 캔들이 조그매졌을 때, 캔들이 이제 하락하는 힘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한번 진입을 해본다. 진입을 하고 나서 수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하락장 때는 여기 여기까지 되돌렸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좀 더 지켜보고 여기도 캔들 하락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도전 캔들 계속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럴 때 또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공략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장, 상승장 뭐 상관없이 우리가 빠르게 단타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몰라 나 코인 안 볼래 공부 안 해 뭐 지금 차트 뭐 봐서 뭐하냐 하락하기만 하는데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알트코인들 많이 중간에 하락했지만 그 밑에서 하신 분들은 알트코인을 줍줍하신 분들은 많이 반등이 어느 정도 와서 수익을 많이 산승장처럼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살짝 좀 더러운데 차트가 좀 밑꼬리랑 이제 밑꼬리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좀 싫은데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봐야 합니다. 크게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라인에서 좀 애매해요. 이렇게 반듯하게 횡보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더럽게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많으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횡보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여기도 보면 좀 애매하게 횡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살짝 들어가면 애매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이거 한번 하락하고 나서 크게 하고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합니다.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잘 보시면은 밑꼬리 라인 제가 말씀드린 크게 하락하고 나서 밑꼬리 라인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빨간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 이런 라인에서는 진입하고 이렇게 약 수익을 보면서 빠르게 익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렸을 때, 1까지 되돌렸을 때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락장에서는 애매한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좀 계속 이렇게 흐르죠. 흐를 때, 요럴 때는 좀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매한 캔들의 모습이 이제 보일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겠고, 여기서 굳이 들어가자면은 들어갈 자리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만 들어갈 수 있겠다. 나머지 부분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수익 볼 확률보다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계단식 상승과 하락 패턴에서 좀 제가 포인트, 요점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점을 제가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조정, 계단식 상승할 때 이거는 계단식 상승할 때는 우리가 어디 구간을 노리냐? 상승할 때 노리라고요? 아니죠. 이 조정을 주는 구간, 잠깐 올랐다가 조정 주는 구간을 공략을 하면은 본전 이상을 간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래량과 캔들만 보면 된다고요? 아니죠. 보조지표 RSI는 진짜 국민 보조지표와 같아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진짜. 거의 이제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RSI 같은 보조지표를 같이 충분히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거래량 뭐 캔들만 보고 매매 들어갔다는 혼쭐 납니다.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상승할 때 짧게 먹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짧게, 요 종목들은 짧게 먹고 빠지고, 나머지 좀 무거운 종목들은 여기서 나는 상승장이니까 홀딩을 해서 크게 수익을 볼 거야.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홀딩할 종목들, 중장기 종목들은 그냥 홀딩하시고, 상승장 홀딩하시고, 나머지 뭐 내가 이거는 좀 시가총이 낮고 좀 이제 가벼운 종목이니까 빠르게 이거는 단타를 쳐야겠다. 그런 종목들은 그냥 내비 두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포인트들 1번, 2번, 3번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 준비하는 내용이 여기까지고, 오늘 또 1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번에 나갔던 히든 코인들 다 웬만하면 수익을 봤어요. 최근에 나왔던 히든 코인도 아직은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본전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늘도 히든 코인이 있다면 충분히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일 전문가님께서 계단식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후 1시 반에 유일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 해주시고 있고요. 오늘 무방 주제는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 수익 내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